무릎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신다면 심하게 파열이 돼도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요즘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오늘은 축구에서 특히 손상을 잘 일으키는 무릎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은 현역 리버풀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는 반다이크 선수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받는 영상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이 접촉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무릎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 있는 내측부, 외측부 인대와 무릎 안에 앞쪽에서 X자형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후방 십자인대와 크로스하게 있으면서 경골이 대퇴골 앞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로테이션 파워, 즉 회전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능을 하는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방 십자인대에 기계적 수용처가 존재하여서 어떤 기계적인 자극, 긴장 이런 데 대해서 신경학적인 자극 신호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힘이 가해지면 인지를 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자극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무릎을 멈춘다든지 무릎을 수축을 시킨다든지 근육을 그런 수용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그 원인들을 보면 접촉성, 비접촉성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접촉성 원인이 한 70~80% 정도의 대부분 원인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는 거, 영어로 치면 피보팅, 커팅,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러운 정지 동작, 디셀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동작, 그 다음에는 잘못된 착지 동작이라든지 뒤틀림, 그 다음에 축구 등에서 올 수 있는 직접적인 충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영상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외에 내전, 외전, 과굴곡, 과신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손상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여성분들이 특정 운동에서 남자들보다 쉽게 손상된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신체적인 조건, 골반 하지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여성 호르몬이 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성들이 특정 운동에서 조금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상들은 우선 손상이 되면 뚝 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파핑이라 그러는데 이런 소리를 감지하는 수가 많고 처음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심했다가 조금 쉬면 또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계속 수행해서 게임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24시간 안에 동통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절에 피가 차는 관절 혈정 이런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염자라고 혼동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니까 2~3주 뒤에 뭐 잘 극복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관절이 불안정하다, 굽히고 펴는 게 좀 힘들다, 통증이 심해진다, 무력감이 있다 그런 걸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50%에서는 전방 십자인대와 함께 무릎 주위 인대와 관절 안에 있는 반응성 연골 손상이 동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병력, 어떤 상황에서 다쳤는지, 그다음 환자의 느낌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학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라크만 테스트인데, 라크만 테스트는 한 20~30도 정도 무릎을 굴곡을 시키고 눕힌 다음에 그 허벅지를 받쳐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보면 좀 앞쪽으로 밀리는 느낌, 반대편하고 같이 해보면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크만 테스트에 포지티브가 나오면 피봇 쉬프트 테스트라든지 뭐 로테이션 테스트 같은 다른 부가적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인대가 끊어지면 그 인대에 포함되는 혈관이 끊어지면서 그 안에 피가 차게 됩니다. 피가 차는 것을 우리가 관절 천자를 해서 검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의학적 검사보다는 MRI를 찍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MRI를 찍어서 그 십자인대 손상 여부뿐만 아니라 동반된 손상을 완벽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나 수술적인 치료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환자의 그 상태입니다. 상태. 그 다음에 환자의 생활 습관, 운동 습관, 활동도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세가 드신 분이 활동량이 많지 않고 무릎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신다면 심하게 파열이 돼도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50% 이하의 부분 손상일 때는 당연히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고 또 젊은 연령 뭐 이런 사람 할 때는 결국 무릎에 대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십자인대 재건수를 시행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 이렇게 견뎌낼 수 있게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십자인대가 이완되어서 불안정성이 오면 관절염이 좀 빨리 오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관절염을 좀 막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건하는 수술 이식근이라고 그럽니다. 그라프트라고 그러는데 그라프트는 사람한테서 뽑은 동종 이식근이 있고 같은 동종 이식근이지만 사체에서 뽑아낸 이식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식근도 반근양근이라고 무릎 안쪽에 있는 자기 인대를 채취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계근의 중간을 도려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채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수술 시기가 중요합니다. 다치고 나서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두고 염증이나 이런 부종이 깔아앉은 뒤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급성기에 잘 시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염증도 있고 안에 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면 수술 자체도 새로운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더 강화시켜서 무릎이 잘 굳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안정감은 있지만 무릎이 강직이 돼서 고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내지 3주 정도 혹은 3주에서 6주 어떤 분은 후 염증 깔아앉고 굽히고 펴는 운동 범위가 충분할 때 시행한다.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기에 시행해야 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동반 손상이 되어서 내측 척부인대가 같이 찢어져서 덜렁덜렁하게 아주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반월장 연골판이 또 찢어져서 안에 끼어 있어가지고 굽히고 펴는 자체가 힘든 경우는 조금 빨리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수술이 돼도 이것을 재활을 잘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짜서 재활을 잘 해야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를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넘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복귀를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부상 없이 건강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